자, 안녕하세요. 박정석의 수익공장 박정석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주식 사관학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바로 킬러 차트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킬러 차트. 자, 킬러 차트? 뭐 이름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또 화면을 이제 보게 되면은, TV에서 많이 봤는데, 지금도 TV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라고 아마,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자, 킬러 차트는, 이 세상에는 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킬러 차트는 제가 뭐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이 금융망 차트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좀 최대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굉장히 좀 쉽게 좀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갈고 닦아서 만들어서 지금 나온 게 바로 킬러 차트입니다. 지금 이제 금융망 차트라고 하는 부분들, 금융망 차트는 뭐 아는데,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굉장히 좀 많이 응용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치를 갖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서, 자, 어떠한 그 가격, 어떤 값을 갖다가 집어 넣었을 때 가장 어떤 그 정확한 확률의 높은 확률의 어떤 그 종목이라든지 또는 그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계속 저 시뮬레이션 갖다 많이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킬러 차트인데, 제가 이 킬러 차트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계시지만은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방송 출연을 했었던 이토마토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 이제 그 매일경제 방송을 통해서 또 이 차트를 통해 가지고 종목도 많이 발굴했고요. 또 이 차트를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많이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과연 킬러 차트 어떤 차트인가? 뭐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차트를 보여드릴 때 뭐 이 차트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미 눈에 익숙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일단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차트구나 라고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딱 보시면은 지금 그 바탕색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이 바탕색이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자, 노란색 바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색 바탕이 있습니다. 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노란색은 어때요? 분위기가 굉장히 좀 따뜻한 분위기죠. 뭔가 이제 막 그 개나리 봄의 어떤 그 냄새들, 막 봄의 어떤 분위기들을 자아내면서 막 주가가 막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또 파란색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늘색 바탕색은 뭔가 좀 우울해 보이죠. 뭔가 저기서는 좀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아마 느낌들을 갖다가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 바탕과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 지금 이제 바탕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지금 세부적으로 볼게요. 자,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빨간색이 있습니다.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 자, 빨간색 화살표도 있고 파란색 화살표도 있고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색깔이 딱 궁합이 맞는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는 노란색 바탕하고 만나야 되고요. 파란색 화살표는 이 파란색, 하늘색 바탕 화면과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이 효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종목도 이제 보시면은 뭐 빨간색 화살표가 이제 뭐 여기도 한번 있었고요. 지금 보면은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있었었고, 뭐 여기 밑에도 있었었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파란색 화살표가 지금 보시면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킬러 차트를 이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딱 보셨을 때, 일단 딱 한눈에 딱 보기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어려운 차트들 많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면은 뭐 일목균형표 막 이런 어려운 차트들, 뭐 좀 더 굉장히 뭐 어렵게 만들어 놓고는, 그런데 그래서 맞으면은 모르겠지만은 뭐 맞지도 않는 거, 저는 굉장히 좀 심플하고 단순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철학과 그 다음에 노하우가 다 담겨져 있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왜 이것을 이제 킬러 차트라고 졌느냐? 원래 이제 색깔이 딱 보이죠, 색깔. 지금 노란색 바탕, 뭐 하늘색 바탕,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자, 이 색깔을 보시면 이제 칼라입니다, 칼라. 칼라인데, 그래서 제가 칼라 차트로 하려고 하다가, 근데 거기서 제가 저만을 딱 뺐어요. 저만을 딱 빼가지고, 킬러 차트가 됐고, 킬러 차트는 어떤 뜻이 되겠죠, 그러면? 차트는 차트인데, 킬러 차트. 죽이는 차트입니다. 죽여주는 차트, 죽이는 차트가 바로 킬러 차트다
라고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요. 지금 우리 킬러 차트에 대해서 어제 어떠한 지금 그 원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갖다 만들었는데 자료도 뭐 제가 좀 최신 어떤 뭐 종목들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킬러 차트. 자, 킬러 차트는 어떠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일단은 명확한 추세 파악. 일단 추세를 아셔야 돼요. 제가 그 종목들을 갖다가 우리 그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때 어떤 종목들이 주로 다 포착됩니까? 떨어지는 종목인가요? 낙폭과의 종목인가요? 아니죠.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강한 종목입니다. 바로 정배열 종목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추세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수 매도 타이밍을 포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수 매도 타이밍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신호가 발생하는 그 타이밍이 아마 이제 매수 매도 타이밍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물망 차트가 다 좋은데 그물망 차트의 원리가 바로 그물이 바뀌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 바뀌는 지점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물만 있으면요.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킬러 차트는 그물 방향이 바뀌는 시점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금융망 차트라고 하는 것은 이동평균선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11선과 41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와 이 저항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킬러 차트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어려운 차트, 자, 이 일목균형표, 물론 저도 이제 일목균형표를 갖다가 뭐 공부를 해보고 했지만은 뭐 선행 스팬, 뭐 수행 스팬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잘 몰라요. 어려워요. 그리고 좀 더 또 심플하다고 하는 게 바로 볼린저 밴드인데 볼린저 밴드도 이제 뭐 좁혀지는 지점에서 뭐 접근하고 또 벌어지는 지점에서 뭐 이제 뭐 매도한다 뭐 그런 원리이긴 하지만은 이것도 사실 잘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킬러 차트라고 하는 것은 방금 쭉 말씀드렸었지만은 자, 이동평균선들을 갖다가 한 번에 한 화면에 표시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킬러 차트를 만들 때 자, 이제 키움증권 영웅문 있죠. 자, 영웅문 차트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영웅문에서는 이제 제가 원하는 이 차트를 갖다가 구현할 수 있는 자동화된 차트가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 일일이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하나씩 다 일일이 그려가면서 만들었습니다. 예. 뭐 장인의 어떤 그 한 땀 한 땀 막 그런 어떤 정성이 들어간 차트가 바로 이 키움증권을 통해서 만든 이 킬러 차트인데 그래서 이제 뭐 간격이 뭐 늘어난다라든지 뭐 줄어든다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추세를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이 킬러 차트는 일단 딱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이제 추세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스크 관리까지 된다. 자, 이 부분이요. 자, 추세 파악은 핵심 축의 방향. 자, 이제 여기서 또 핵심 축이 뭐고, 보조 축이 뭐고, 또 이것을 갖다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핵심 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핵심과 보조가 있을 때 뭐가 중요할까요? 핵심이 더 당연히 중요하죠. 자, 핵심 축이 현재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내려가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축이 전환될 때, 핵심 축이 내려갈 때,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냐 아니면은 올라가다가 내려가느냐 자 이런 부분들도 바로 킬러 차트를 통해서 한눈에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이 핵심 축과 보조 축이 지지선도 되고 저항선도 됩니다. 그래서 킬러 차트 내에서의 지금 이 핵심 축 또는 보조 축, 이 지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지지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이러한 그 사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핵심 축은 뭐고 보조 축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요. 자, 핵심 축은 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40일. 보조 축은 1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면요, 자, 이 40일 이동평균선하고 1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 그물 이동평균선이죠. 이 각 이동평균선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한 31개 정도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핵심 축이라고 할 때, 올라갈 때는 그물망의 하단을 갖다가 만들어주고요.
상승 추세일 때는 그물의 하단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보조축은 상승 추세일 때는 그물의 상단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그물의 상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 축이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바로 이제 그 하락 추세의 그물의 하단을 보조축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40일 이동평균선과 그 다음에 이제 10일 이동평균선 이 흐름만 일단은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역시 그래도 핵심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현재 장기적인 추세의 상승의 흐름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추세의 어떤 또 흐름들을 갖다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내용들을 좀 봤는데, 자, 핵심축과 보조축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제 어떤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인데, 자, 내려갈 때, 자, 이거 내려갈 때죠. 분명히 지금 추세가 내려갈 때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갈 때는 위에 있는 게 핵심축이다. 위에 있는 게 핵심축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자, 여기서 지금 이 그물과 그물 요 간격이에요. 저 사이에 있죠.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핵심축입니다. 내려갈 때는. 대신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는, 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게 바로 또 핵심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핵심축은 며칠 이동평균선이다? 바로 40일 이동평균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축은 반대입니다. 보조축은, 자, 내려갈 때는 보조축이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보조축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보조축은 며칠 이동평균선이다? 며칠 이동평균선입니까? 바로 10일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과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차트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차트를 만들어 놨는데 언제 매수를 하느냐? 자, 이게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풀어서 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제가 이제 그 차트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조축이 핵심축 위에 놓여져 있을 때, 자, 보조축이 핵심축 위에 놓여져 있다고 했는데, 자, 보조축이 며칠선이라고 했죠? 11선. 핵심축은 41선. 11선이 41선 위에 놓여질 때, 이게 뭡니까? 골든크로스죠. 예. 이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그 다음에 핵심축이 상승 반전하기 시작할 때, 여기서 핵심축은 41선이죠. 41선이 돌아설 때, 이때가 바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의 원칙인데,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부합할 때, 이때가 이제 기본적인 매수 신호가 됩니다. 그러면 노란색 바탕 화면은 언제 노란색 바탕 화면으로 바뀌어요? 보조축이 핵심축 위로 갈 때. 보조축이 11선이라고 했었죠? 핵심축은 41선. 11선이 41선 위로 올라갈 때, 그때 색깔 바뀌는 겁니다. 노란색 바탕 화면이. 하얀색 바탕 화면은 반대로 보조축이 핵심축 아래로 내려갈 때. 보조축이 11선이라고 했었죠? 11선이 41선 밑으로 내려갈 때. 이때가 이제 하늘색 바탕 화면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뭐 다 가르쳐 드립니다. 킬러 차트에서 화살표가 발생하는 부분들. 자, 빨간색 화살표는 언제 발생하느냐? 바로 핵심축이 상승 반전할 때. 핵심축은 4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했죠? 42평선이 내려오다가 돌아설 때, 이때 이제 빨간색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파란색 화살표는 반대겠죠. 42평선이 올라가다가 하락 반전할 때, 이때 이제 파란색 화살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쉽고요. 자,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노란색 바탕색으로 바뀔 때, 그때가 이제 바로 매수 신호가 발생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빨간색 화살표가 떴죠? 떴죠? 빨간색 화살표가 떴습니다. 물론 이때 매수를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물론 지금 딱 차트를 보니까, 이때 매수하면 더 좋았을 뻔 했겠죠? 하지만, 파란색, 이 하늘색이죠. 하늘색 바탕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요. 이거는 속임수 빨간색일 경우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예외적인 부분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파란색 바탕 화면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뜰 때는 이건 매수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매수냐? 자, 여기서 떴어요. 뜬 상태에서 색깔 바뀔 때,
노란색으로 바뀔 때, 요때가 정확하게 매수 타임이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은 바로 LMS인데 지난 5월 달에 나왔었던 신호거든요. 또 한 종목 볼까요? 자, 이 종목은 대양금속입니다. 대양금속. 대양금속도 보니까는 지난 8월 초에 파란색 파란색, 하늘색이죠. 하늘색 바탕 화면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떴어요. 자, 이때는 제가 매수 신호가 아니다. 매수 신호가 아니다. 물론 이때 매수했으면 더 좋았을 뻔도 했지만, 그러나 언제 매수를 하느냐? 색깔 바뀌었을 때. 색깔 바뀌는, 자, 요 지점이 바로 매수 신호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이제 가장 더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자, 먼저 색깔이 바뀌어요. 이렇게. 색깔 바뀌고, 그 다음에 신호 발생합니다. 화살표 뜰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자, 이 종목은 크레인사이언스인데, 자, 크레인사이언스가 뭐 오늘도 9월 30일 마지막 날, 자, 오늘도 뭐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자, 뭐 크레인사이언스가 왜 올라가는지 뭐 그 부분은 다 설명을 더 드려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오로지 킬러 차트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차트에만 집중해 주세요. 차트에서 보시면 요 화살표 떴을 때, 이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자, 이 종목은 심팩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색깔 먼저 바뀌고, 바탕색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화살표가 떴습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네,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 주었었죠. 자, 이것이 바로 킬러 차트의 가장 기본적인 매수 원리, 매수 신호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도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차트 매수만 나오지 매도는 안 나오죠. 그러나 킬러 차트는 매도까지 나옵니다. 매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매도 신호가 나온 종목은 사야 되겠어요? 사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매도 신호가 나와가지고 아직도 지금 현재 추세가 안 바뀐 종목들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지금의 이 매도 시그널 조건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핵심 축이 하락 반전한 이후 보조 축이 핵심 축 아래로 내려갈 때, 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자, 핵심 축 뭡니까? 42평선 42평선이 하락 반전하고 12평선이 42평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 발생할 때, 그 다음에 보조 축이 핵심 축 아래로 내려간 이후, 이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색깔이 바뀌는 거죠. 바탕색 화면이 바뀌는 겁니다. 이때 12평이 42평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핵심축 42평이 하락 반전할 때, 이때는 이제 파란색 화살표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에스모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뭐 종목, 뭐 최근에 좀 주가 이제 급락을 했죠. 자, 이 종목이 보면은, 자, 여기서 먼저 하얀색 바탕, 노란색 바탕이긴 하지만은 화살표가 먼저 떴어요. 화살표 먼저 떴습니다. 떴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색깔이 바뀌면은 사실은 여기서라도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물론 최고 가격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겠지만은 여기서라도 매도를 했어야 된다.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이다가 지금 주가는 지금 더 이렇게 지금 무너졌죠. 연이틀 뭐 하한가를 기록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또 한 종목도 볼게요. 자, 이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지난 그 7월 달에 자, 이렇게 신호가 떴습니다. 색깔 바뀌고, 그죠? 색깔 바뀌고, 화살표 딱 뜬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킬러 차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종목이 지금 매수 신호가 발생한 거냐, 아니면 현재 매도 신호가 발생해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지금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킬러 차트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킬러 차트를 통해서 자, 웬만한 뭐 상승했던 종목들 다 이 킬러 차트가 다 추세를 잡아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네이버라는 종목인데, 네이버 아시죠? 자, 네이버 알게 모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고요. 자, 이 종목이 언제 신호가 발생했느냐? 바로 이제 지난 7월 중순에 자, 이때 이제 신호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세요, 화면을.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그 빨간색 화살표가 떴죠. 자, 노란색 바탕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떴을 때, 이때가 매수 신호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매수 신호예요. 매수한 다음에 약간 빠졌었지만은, 매도 신호가 안 나왔습니다. 자, 이 화살표 있죠. 파란색 화살표. 이거는 매도 신호가 아니에요. 제가
파란색 화살표는 하늘색 바탕이랑 만났을 때 그때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거는 뭐 그냥 무시를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신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산업. 자, 이 고려산업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신호가 나왔죠. 신호가 나왔습니다. 신호가 나와가지고 자, 이틀 만에 주가가 그냥 바로 급등했어요. 이 고려산업이 홍정욱 관련 이것도 이제 그 정치 테마로 이제 움직이긴 했지만은 하여튼 뭐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차트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덕산네오룩스 같은 종목도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신호가 나왔어요. 나왔죠. 신호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색 바탕에서 바로 이제 그 빨간색 화살표가 뜬 거. 이거는 오류, 그러니까는 속임수 이런 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좀 비싸더라도 우리가 맨 밑바닥에서 못 삽니다. 우리가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서 팔라고 하죠. 무릎에서 사는 겁니다. 언제 사야 되느냐? 색깔 바뀌었을 때. 이때가 바로 매수 신호가 되는 겁니다. 덕산네오룩스. 그 다음에 자, 마이크로텍. 자, 언제 매수였었죠? 자, 이제는 딱 보면은 저희가 매수겠네. 자, 제가 한번 문제 한번 낼까요? 자, 여기가 매수다. 여기가 매수다. 여기가 매수다. 자, 앞에 게 1번, 2번, 자, 요게 3번. 자, 어떤 게 매수 신호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여기는 다 지금 하늘색이잖아, 하늘색. 하늘색에서 매수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언제냐? 그러면은 신호가 뜬 다음에 색깔 바뀌었을 때. 이때가 바로 매수 신호다. 매수 신호다. 자, 삼육물산도 자, 이것도 이제 그 애국 테마죠. 애국 테마. 자, 이때 신호 나와준 이후 단기간에 급등하는 흐름으로 전개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던 종목이 세하인데, 자, 세하도 급등 이전에 신호가 나왔습니다. 언제? 이때 나오고, 이때 나오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자, 이 노란색 바탕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떴을 때. 이때가 이제 바로 매수 신호가 됩니다. 쌍용정보통신, 자, 이 종목도 정확하게 언제 나왔습니까? 이때 신호 나왔어요. 이때는 색깔과 그 다음에 이 빨간색 화살표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 다음날 빠지긴 했지만 제가 이거 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이후에 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써니전자, 제가 이 써니전자를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자, 이거 신호가 떴다. 그 매수 신호다. 매수 신호가 나오는데 결국엔 어땠습니까? 떴죠. 움직였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돼지열병 관련주, 자, 우성사료, 자, 우성사료도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두 번에 걸쳐가지고 매수 신호가 이렇게 지금 나와주고요. 인텔리안 테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JMT도 지금 신호가 언제, 자, 요 화살표 뜨고 색깔 바뀌었을 때, 요때가 이제 매수 신호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캠시스,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데,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매수 신호 나와준 이후 주가는 지속적인 오름세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말씀드렸었던 뭐 종목들도 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 이 킬러 차트에 대입을 합니다. 이 킬러 차트를 넣어가지고 이 킬러 차트에 넣어서 이게 매수 신호다 라고 하면 제가 이제 매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매도 신호다, 만약에 지금 현재 사서는 안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매도 신호 나오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은 저는 아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20년 동안 그래도 이 주식 바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무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이 킬러 차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같이 지금 공유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이제 오른쪽 지금 전화번호 있죠? 전화로 지금 문의를 하셔도 좋고요. 아무튼 지금 이 킬러 차트를 아마 TV에서도 보셨다고 생각할 겁니다. 박정석 전무가 아니고 다른 전무가 좀 똑같은 거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거는 왜 그 차트가 나오냐? 제가 그 차트를 쓰라고 줬습니다. 자, 이 차트 가지고 한번 전문가 활동 잘 해봐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차트를 준 거예요. 그건 제가 그냥 양도한 겁니다. 다른 전문가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전문가 한 명만 아마, 그래서 좀 TV에서도 아마 그 차트를 가지고 방송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킬러 차트는 뭐 다른 분들도 뭐 많은 뭐 차트가 있지만은 저는 이 차트가 가장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이 차트 없으면은 아무리 어떤 뭐 펀더멘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차트가 없으면은 지금 많은 종목들을 또 효율적으로 빨리 봐야 되잖아요. 빨리 보는 데 있어서 이 차트만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자, 킬러 차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굉장히 시간이 좀 짧아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간 가지고는 더 지금 그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하지만 또 이 차트 그리고 또 이 차트 신호가 나오는 것도 이것도 이제 뭐 검색식으로 또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뭐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뭐 기회가 된다면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금 킬러 차트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수익공장 공장장 박정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